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3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01번 봄은 고양이로다 그리고 울타리박입니다. 개념 1강은 봄은 고양이로다랑 울타리박이 함께 실려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일단 봄은 고양이로다 보고 그 다음에 울타리박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많이 좋아하나요? 아마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봄은 고양이로다의 작가인 이장희님은 고양이를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봄을 고양이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참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마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봄은 고양이로다를 한 번쯤은 보고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봄은 고양이로다 그리고 울타리박 두 시 모두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낯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을 하자면 우리 봄은 고양이로다에서는 직유법과 감각적 이미지 그리고 각운이라는 운율 형성 방법이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울타리박은 천연희라는 시어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시라는 거 미리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은 고양이로다랑 울타리박은 시적 표현의 개념 그리고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 시의 형식의 개념과 특성, 시의 형식의 층위들을 설명하는 데 제시된 시이기 때문에 이 시에 사용된 시적 표현은 무엇이 있고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적 표현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을 사용하여서 시를 구성하고 있는지 전개하고 있는지 등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시적 표현은 우리가 흔히 표현법이라고 하는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언어적 진술 방식을 가리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비유, 상징, 역설, 반어, 대구, 반복, 서리, 영탄, 도치, 열거, 점층 등이 이런 시적 표현에 포함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적 표현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시적 표현을 사용하면 일단 운율, 음악적인 리듬감이 느껴지고요. 함축성을 높여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연상하게 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거나 깨트림으로써 지적 충격을 주거나 재미를 느끼고 웃게 하거나 반대로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하거나 모든 시적 표현은 궁극적으로 화자의 정서나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넘어가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 문학 선지에서 무슨 표현법을 사용해서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 아니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 라는 선지를 많이 보는데 그런 선지에서 그 뒤에 나온 부분들이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갈래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라는 식으로 많이 나누죠. 특히 서정갈래에는 현대시, 고전시로 나누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 현대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자유시에 속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봄은 고양이로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자, 뭐뭐 같이 나왔으니까 직유법 사용됐고요.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건 우리가 느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죠. 자, 우리 이 시에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각적 심상이 무엇이고 어떤 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고양이 털에 자, 이렇게 뒤로 가도 각 연의 첫 행이 에로 끝나는데 자, 이렇게 맨 끝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걸 우리가 각운이라 하고요. 내재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연의 첫 행을 애로 끝내서 가군으로 내재유를 형성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반드시 특정 음절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등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이 시는 뭐뭐의 뭐뭐도다, 뭐뭐의 뭐뭐하라 라는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리다. 향기 나왔으니까 후각적 이미지고요. 지금 고양이 털에서 연상되는 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떤 대상에서 어떤 봄의 속성을 연상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린데요. 어디에? 고양이 털에. 자, 지금 1년의 두 번째 행이 뭐뭐도다 라고 끝날 거예요. 우리 일단 1년은 지금 뭐뭐도다 라고 끝났죠. 자, 그렇게 도다 라는 끝에 운율을 맞추면 이것 또한 가군이 될 수 있고 내재유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은 고양이 털에서 지금 봄의 향기, 봄 기운을 느낀 거고요. 2연으로 가볼게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글한 고양이의 눈에. 여러분들 고양이 눈 알고 있죠? 고양이 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울과 같이 나왔으니까 금이라는 색채가 나왔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 또한 드러난다는 거. 자, 이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자, 근데 우리 그냥 봄이 흐른다 이것도 아니고 봄에 불길이 흐르고 있어요. 이 불길 때문에 정말 역동적이고 지금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불길도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생명력과 고양이 눈에서 연상되는 봄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1년에서는 향기가 어린다라는 정적인 이미지였다면 2년은 미친 봄에 불길이 흐른다 라는 식의 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다시 3년은 정적인 이미지, 4년은 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자, 이렇게 정적과 동적을 교차하여 봄의 생동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1사면의 정적인 이미지와 2사연의 역동적 이미지를 엮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연은 고양이의 눈에서 찾은 봄의 생명력, 정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년으로 가겠습니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자, 우리 고양이 입술이 고요히 다물어졌다라는 것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시각적 이미지 나타나고요.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자, 지금 포근하다 라는 게 나타나는데 포근하다 라는 건 촉각적 이미지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고양이 입술에서 연상되는 봄의 속성이죠. 그리고 뭐뭐 알아 라는 종결 어미로 세 번째 연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 4연으로 가볼게요.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 자, 지금 시적 화자의 시선이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선지에서 많이 보는 시적 화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아니면 시적 화자의 시선을 쫓아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라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에 대해 묻는 문제에 작품 밖에서 대상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고양이를 관찰하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봄은 고양이다 라고 했으니 은유법 사용됐고요. 봄을 고양이에 빗댐으로써 봄의 생동감을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봄은 고양이로다,
먼저 문제 3개 정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볼 문제는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자, 일단 1번은 가장 적절한 거 3번입니다. 지금 참신한 연상과 감각적 표현이 뛰어나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일상적 의미에서 봄과 고양이는 관련성이 없지만 시인은 약동하는 봄의 이미지를 고양이의 외양유사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신선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신한 연상이 드러나고요. 감각적 표현은 우리 시각적 감각, 뭐 푸른, 금 이런 거에서 시각적 감각, 향기라는 후각적 감각 등이 사용됐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단 고양이와 봄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죠. 고양이라는 객관적 대상에 봄의 느낌이라는 주관적 정서를 결합하고 있는 거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 2번. 봄을 통해 이상세계를 그리고 있다. 지금 이 시에서는 봄이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 등에 어려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서의 봄은 이상세계가 아니죠. 진짜 봄이에요. 4번. 고양이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죠? 5번. 곱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주조를 이룬다. 자, 우리 어리우다, 흐르도다 이런 거에선 곱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너도 알아, 니는 알아 이렇게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면 곱고 부드러운 분위기보다는 힘찬 어조가 사용되었다고 봐야겠죠. 때문에 이 5번에 대한 설명은 1, 2연에 대한 설명이고 3, 4연은 힘찬 분위기, 힘찬 어조가 사용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잡히는 대로 2번이랑 4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2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2번 같이 볼게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고 애조를 띤 목소리 우리 일단 부드럽다라는 거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 뭐뭐 도다가 사용되는 1, 2연은 부드러운 이미지가 되지만 우리 3, 4연에는 명령형 종결 어미가 그리고 아까 2, 4연에는 역동적인 시어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부드럽고 애조를 띤 목소리로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자, 나머지 볼게요. 완벽에 가까운 구조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자, 이 시는 일단 탁월한 연상작용과 문장 구조와 율격 구조까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시로 거의 모든 연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므로 구조적 통일성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과 같이 눈, 입술, 수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자, 4번. 고양이를 통해 봄에 대한 감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고양이 외양을 통해서 연상되는 봄의 향기, 생명력 같은 봄에 대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죠. 자, 5번.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감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뭐 금방울 아니면 푸른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 뭐 향기와 같은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감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번, 이 시를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고요.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4번은 좀 쉬운 편이었죠? 이 시를 읽고 난 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세계의 모습이 봄의 이미지가 아니었죠? 네, 봄은 진짜 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상세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자, 1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시적 화자의 시선을 쫓아 시상이 전개된다. 이거 적절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해요. 2번 예리한 관찰력? 왜 예리한 관찰력을 가졌다고 볼까요? 그쵸. 왜냐면 고양이를 관찰해서 그 특징을 포착한 뒤에 이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리한 관찰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죠. 화자의 연상은 1번, 2번, 4번 문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선지 내용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자, 이 시는 고양이의 모습으로부터 연상되는 봄의 속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됩니다. 4번, 봄의 이미지와 고양이의 이미지가 결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년에서는 고양이의 털에서 연상되는 봄의 향기를, 2년에서는 고양이 눈에서 연상되는 봄의 생명력을, 3년에서는 고양이의 입술에서 연상되는 봄의 나른함을, 4년에서는 고양이의 수염에서 연상되는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서 4년으로 갈수록 봄의 이미지와 고양이의 이미지가 점차 결합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학습 울타리 밖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고양이로다와 함께 실려있는 울타리 밖 박용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부터 들어갈게요. 이 작품은 아마 천재박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이라면 고1 때 배우고 넘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의 소녀와 자, 일단 마늘쪽같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 사용된 거고요. 고양이 소녀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겼나봐요. 그리고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끼리. 자, 일단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이라는 부분은 알몸은 원시성과 순수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녀와 소녀는 인간이죠, 다. 때문에 인간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입니다. 여기서 가치가 중요한데요. 가치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소녀와 소년과 함께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럼 또는 함께의 의미를 가지고요. 해석에 따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의 수식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처럼으로 풀이할 경우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고양이 소녀, 소년과 들끼리 공유하는 속성이 돼요. 왜냐하면 소녀,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라 했으니까 처럼으로 해석이 된다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럽다는 소녀와 소년 그리고 들끼리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고요. 함께로 풀이할 경우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들길만 수식하는 속성이 되죠. 왜냐면 소녀와 소년과 함께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니까 여기서는 들길만 낯이 설어도 사랑스럽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낯이 설어도 사랑스럽다가 수식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 길은 앞에 나온 들길이에요. 자, 사랑스럽고 나치선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지금 뭐뭐 하듯 그리고 그렇게를 반복하여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회화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복되는 시어를 의도적으로 행가리하여 배열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천연히, 자, 이 시에서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어가 천연히예요. 자,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다는 뜻으로 이 시의 주제어입니다.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구성하여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담긴 1, 2연과 앞으로 보겠지만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담긴 사연을 연결하며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상을 집약하며 주제를 함축하고요. 화자는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천연히의 역할을 묻는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제랑 관련된 시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를 한 연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를 읽는 속도나 호흡의 완급을 조절한다 식의 옳은 선지와 시상을 전환한다? 지금 시상 바뀌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시적 긴장감을 완화한다? 우리 지금 시적 긴장감 없어요. 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갈게요. 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자, 일단 우리 울타리는 인간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시어라고 볼 수 있고요. 화초를 심는 마을인데 울타리 밖에도 심잖아요. 그럼 지금 울타리 안쪽은 인간들이 사는 공간인데 화초를 그 밖에도 심었다는 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길 바란다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화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화초는 울타리의 안과 밖을 구분짓는 역할을 한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래오래 잔강이 부순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자, 우리 요즘 생각하면 가로등이나 가게의 불빛 때문에 별이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라 했으니까 약간 도시보다는 시골 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천연한 마을이기 때문에 자연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울타리 밖 지문 분석이 마무리되었고요. 울타리 밖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으로 갈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죠. 자,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조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이지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시각적 이미지, 머리가 마늘쪽 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나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같은 거는 다 시각적이죠.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2번 동일한 연결어미 여기죠.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물이 흐르듯 이런 식으로 동일한 연결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 바로 여기죠. 천연히.
천연히를 독립적인 연으로 구성하여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4번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일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 조화를 이룬다라는 건 우리 사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과 이런 마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제로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기역 디귿의 설명에 해당하는 연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 너무 쉬웠나요,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거 3번이죠. 일단 시어의 해석에 따라 수식 범위가 달라지는 거 우리 1년에 같이 있었죠. 소년과 소녀처럼 낯이 설고 사랑스러운 들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녀와 소년과 함께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로 볼 것이냐. 그게 1년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은 1년이고요. 사람들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씨,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움이 나타난다. 이것은 사연이었기 때문에 사연이고요. 그럼 공통적인 속성의 주제어를 제시하여 시적 의미를 집약하고 있다. 여러 소재들이 지닌 공통적인 속성의 주제어를 제시해 시적 의미를 집약하고 있다? 이게 바로 천연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연희라는 3년이 적절하게 되겠죠? 때문에 알맞게 짝지어진 거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5번을 볼 건데요. 일단 기역, 천연희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기역은 천연희이고 15번은 천연희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 다 풀어보셨나요?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자, 왜 2번인지 봅시다. 우리 천연이라는 것은 3년에 구성되어 있던 시어로 이 시어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연결하며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시성을 집약하여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시어였죠. 따라서 이 시에서는 자연의 꾸밈이 없는 모습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지향하는 속성을 밝히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마무리는 사연에서 되기 때문에 마무리된다고 볼 수 없고요. 1번 시에서 묘사한 인간과 자연의 특성을 제시한다. 우리 앞에 나왔던 소년과 소년 그리고 마지랑이 같은 많은 자연의 특성을 제시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앞과 뒤, 앞년과 뒷년을 연결하여서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4번 시상 집약하여 주제의식 함축하고 있고요. 5번 한 단어로 연을 구성하면서 호흡의 완급을 조절한다도 적절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천연희라는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울타리 밖에서는 천연희라는 시어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 봄은 고양이로다 에서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봄의 특징들을 서술하는 시였고요. 표현하는 시였고요. 울타리 밖은 지금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소망하는 시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봄은 고양이로다는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후각적 같은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 힘찬 어조와 부드러운 어조가 반복되면서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뭐도다, 뭐뭐아라 와 같이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타리 밖은 1년에 가치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수식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3년에 천연하다라는 거, 그리고 4년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마을을 보여주면서 이런 조화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이런 조화로운 마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개념학습 1강 봄은 고양이로다 울타리박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유튜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